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퇴직연금,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해당 직장의 퇴직연금 제도의 DC형에 투자하고 있거나 또는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디폴트 옵션에 가입하신 분들 많죠. 지난해에. 디폴트 옵션은 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서 연 8%의 수익률을 내는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를 모델로 삼아 노자산을 가능한 한 많이 불리자라는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실상은 어떨까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디폴트 옵션에 가입한 사람 10명 가운데 9명은 수익률이 한꺼번에 무너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또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벤치마킹 하려는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미국의 연금 100만 장자, 그러니까 100만 달러 이상 연금 은퇴 자산을 가진 사람이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로 보면 거의 14억 원 정도에 가깝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연금 100만 장자가 4년 동안 무려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연금 자산의 86%를 주식형 자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자, 연금 전문가들은 미국인의 경우 은퇴할 때 최소 70만 달러, 지금 원 달러 환율 기준으로 약 10억 원에 가깝습니다. 10억 원에 가까운 연금 자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미국의 세계적인 금융회사인 피델리티 증권회사가 자사를 통해 확정 기여형, 그러니까 퇴직연금 제도 가운데 DC형, 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인 가운데 연금 100만 장자의 숫자가 팬데믹 당시인 2020년 1분기 말, 그때는 한 3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68만 명, 67만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연금 자산의 85%를 예금 적금이나 국공채를 비롯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결과 한국의 퇴직연금 평균 투자 잔액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약 5,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은퇴 예정자들이 추정하는 연금 자산에 비하면 무려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뜻이죠. 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에게 이 정도의 퇴직연금 규모는 사실상 재앙인 것과 마찬가지죠. 특히 그래서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의 퇴직연금 적립금 335조 원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 비중은 286조 원으로 무려 85%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디폴트 옵션을 전격적으로 도입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즉 미국처럼 주식형 투자 상품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겠다. 그 결과 은퇴 자산을 더욱더 많이 불리하겠다. 이 같은 목적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같은 디폴트 옵션 제도가 시행되고 1년이 지난 현재, 지금 현재 실상은 어떨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깜짝 놀랄 결과입니다. 디폴트 옵션에는 무려 567만 명이 가입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무려 87.07%,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초저위험, 그러니까 원금 보장형 예적금 위주, 국공채 위주 상품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초저위험 상품의 수익률은 연평균 3.2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따져보면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정도는 되니까 돈 가치는 지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돈 가치는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라고 부르죠. 체감 물가만큼 떨어집니다. 이때 장바구니 물가, 즉 체감 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 내지는 3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지난 1년 동안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 가입자 10명 가운데 9명은 가만히 앉아서 돈의 실질 가치를 손해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사실 지난 1년 동안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요, 어떤 사람은 마치 주식이 하락하는 것에 투자하는 인버스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그로 인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더욱더 추락할 확률도 높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가입자 스스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어야 합니다. 디폴트 옵션 가입자들의 10명 중에 9명이 왜 이 같은 초저위험 상품이었을까요? 지난해에도 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만, 금융기관 창구에 갔더니 금융기관 직원이 내민 사인해 주세요 한 그 종이에 보면 거의 다 초저위험 예금 적금에 그냥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하나의 샘플 용지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다 따라 했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과는 뭡니까?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내미는, 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라는 그 샘플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사인한 결과가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 버는 거, 예컨대 직장 생활하면서 온갖 스트레스 받으면서 월급 받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자, 그렇게 돈을 버는데 퇴직연금은 가만히 앉아서 손해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한 것 아닐까요? 자,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제 책 봉지라면 재테크를 참고해 볼 수도 있죠. 참고로 퇴직연금은 은퇴자산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는 공격적이기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자산 비중도 30%를 지켜야 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컨대 제 책 봉지라면 재테크에서 순환라면인 경우에는 안전자산, 퇴직연금 자산에 또 IRP 포함 안전자산 30% 비중을 채울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 참고할 만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순환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70%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지수를 추종하는 채권형 ETF의 30%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지수를 추종하는 채권형 ETF 30% 자체가 안전자산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포트폴리오에서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거나 또 다른 다양한 ETF들을 구성해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요즘 유행하는 ETF 가운데 소위 커버드 콜 ETF를 활용한 고배당 ETF 상품들도 많잖아요. 이 같은 고배당 ETF 상품은 배당이라는 속성 때문에 안전자산 30%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 같은 ETF들은 제 책 봉지라면 재테크에서 거위라면 배당이 나오는 거위라면으로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도 참고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해당 포트폴리오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참고만 하면 됩니다.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단순한 순환라면죠.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70%, 그 다음에 미국의 10년물 국제 지수를 추종하는 채권형 ETF의 30% 그렇게만 구성해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래프처럼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2004년 1월 달부터 2023년 12월 달까지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이 무려 8.38%가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퇴직연금은 한국에 상장된 원화로 투자할 수 있는 ETF를 해야 하므로, 자, 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라면 예컨대 코덱스 미국 S&P 500 TR1하거나 또는 뭐 10년물 국채를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같은 것들을 참고하면 되겠죠.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당 포트폴리오는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렸고, 자, 이런 것을 좀 토대로 본인이 구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런 것들을 조금 경험하다 보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혼합형 ETF든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고배당 커버드 콜 ETF든 30%를 채우고 난 나머지 70%는 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AI가 많이 유행하니까 AI 비중을 높게 담고 있는 ETF들을 섞어지게 구성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재책 봉지라면 재테크의 경우에는 AI 섞어라면이 이에 해당되거든요. 이 같은 AI 섞어라면인 경우에도 본인의 투자 성향과 나이, 즉 퇴직할 때까지 남아있는 기간, 투자 기간 등등에 따라서 한 3가지 타입으로 구성해 볼 수 있는데, 예컨대 안정혁신형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그 다음에 미국의 7년에서 10년물 정도의 채권을 추종하는 ETF, 그 다음에 AI 비중이 높은 ETF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3가지를 섞어지게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이제 한국에서 원화로 투자하는 한국 상장 ETF를 선택해야 되니까 지금 자료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자, 이런 내용으로도 한번 구성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핵심 액티브형, 즉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이러면 뭐 나스닥 지수 QQQ라든지 또 20년물 이상의 미국채 TLT라든지 마찬가지로 AI 비중을 많이 포함한 ETF, 뭐 XT 같은 것에 기반한 한국 국내 상장된 ETF, 지금 자료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자, 이런 종목들로 뭐 구성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배당 혁신형 해서 배당에 조금 가까운 우리가 인기 있는 배당형 ETF 가운데 슈더, SHH들 대체하고 있는 한국형 ETF들, 자, 지금 자료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S&P 500 지수, 그 다음에 슈드, 그 다음에 AI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ETF 가운데 대표적인 XT를 한국에서 대체하는 자, 이런 ETF들로 구성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더 보수적이라고 하면 재책봉지라면 재테크의 거의라면 포트폴리오 가운데에서도 한국형 ETF로 구성되어 있는 지금 자료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자, 이런 포트폴리오도 구성해 볼 수 있는 거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해 보시라는 거죠. 어떤 책이든 뭐 제 책뿐만 아니라 어떤 책이든 그냥 읽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퇴직연금 자산의 일부라도 그 포트폴리오대로 자신이 마음에 드는 한번 실행해 보시라는 거죠. 실행을 통해서 내가 결과를 느끼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힘이 생기더라. 그래서 오늘 쭉 몇 가지 말씀드린 사례를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참고만 하시고 꼭 뭐 제 포트폴리오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결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한번 실행해 보는 것, 그 실행을 통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그 점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퇴직연금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은퇴자산입니까? 이때 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정말 대단한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서 조금 퇴직자산의 돈을 불리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가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돈을 실질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더라.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더 위험해지고 있더라. 이 같은 실상에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자, 이것은 내 돈입니다.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정말 우리들의 은퇴가 재앙이 될 수 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방송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